자, 그래서 이미지즈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김연아라고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아, 대답 좀 합시다. 예? 예, 넣었어요? 자, 이렇게. 아, 지금 이제 해야지.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넣어 주시고요. 이미지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다 패키지에다가 다 때려 넣었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 이미지 객체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널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int width 하나를 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int height를 또 0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역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만들 때 역시 타이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자, 슈퍼 해서 타이틀 이렇게 줬습니다. 자, 주고 난 후에 이제 그대로 뭐 윈도우 어댑터 리스너만 이제 우리가 윈도우 리스너만 이렇게 리스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툴킷, 디폴트 툴킷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 객체를 얻어낼 겁니다. 툴킷 객체를 이런 식으로 얻어낼 건데, 자, 툴킷에 get 디폴트 툴킷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객체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객체에다가 뭘 때려 넣을 건데, 자, 툴킷 해서 점 get image 하면 됩니다. get image에서 URL이나 아니면 string name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게 뭘까요? 네, 김연아가 있는 속성에 있는 파일 경로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즈 폴더에다가 넣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자, 우클릭해가 아니면 여기다 그냥 절대 경로, 상대 경로로 이미지즈 김연아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김연아를 클릭을 하고 properties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딱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로케이션이 나오죠. 그죠? 로케이션 맞나요? 이 로케이션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이거는 절대 경로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경로가 지정이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절대 경로로 설정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미지 객체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is.setBounds 외칠게요. 외치고 setBounds는 100배 위치에다가 저는 500에 500 정도로 할게요. 해상도가 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500에 500. 여러분들은 1000에 1000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this.setVisible 해서 true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페인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페인트 메서드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if 만약에 이미지가 null이라면 할 거 있나요? 이 메서드 그냥 종료해 버려야죠. 그죠? 자, return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해버리면 그만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width가 있었죠. width, this.width죠. this.width는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자, 그래서 width는 this 프레임에 get width 하면 우리가 뭐죠? 프레임에 get width를 얻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this.height 하게 되면 자, this.height에는 this.get height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프레임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는 것 맞죠? 자, 이렇게 구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ys out 에서 자 프레임의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찍어 볼 거니까 자 가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this.width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죠 플러스해서 자 여기에다가 뭡니까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this. 뭐 하면 돼요? height 하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로딩된 이미지의 width와 height를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int 해서 이미지 width를 하나 우리가 지역 변수로 이렇게 선을 해서 이미지 img에 .get 뭐요? 방금 했잖아. width 이렇게 얻어내면 되고 역시 이미지 옵저버는 뭐예요? 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this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역시 그리고 int 이미지 뭡니까? height height 해서 이미지에 get height를 얻어서 역시 얘도 this가 될 겁니다. this가 되는 이유는 알겠죠? 맞습니까?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래도 무슨 스레드가 하는지 한번 찍어 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이미지의 가로 길이와 이미지의 세로 길이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좀 긴 내용이 좀 긴데 요걸 앞으로 좀 줄이고 자 system.out.print ln 하셔가지고 이미지 가로 길이와 이미지 세로 길이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찍어보면 될 겁니다. 그죠? 찍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우 이미지 해야죠.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어디 갔나요? 자 페인트 객체에 G 얘를 이용해서 드로우 이미지 이렇게 해서 아이고 힘들어라. 자 드로우 이미지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원본 객체가 뭡니까? 원본 객체가 뭐예요? 이미지죠, 그죠? 자 이미지에다가 뭘 주면 돼요? 어디다가 출력을 할 건데 네 이미지의 프레임의 중앙에 제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중앙에 출력을 하려 그러면 아시잖아요. this.get width 해도 되고 this.width 해도 상관없죠, 그죠? this.width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빼줘야겠죠. 얼만큼 빼줘야 돼요?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위드스를 구했어.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빼줘야지 중간으로 갈까요? 나누기 2를 하면 당연히 이미지 객체의 위드스를 얻어와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남는 것을
2를 해야 나누기 2를 해야 정중간에 오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위드스 이거는 지역 변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 값을 나누기 2를 하고요. 맞죠? 예, 똑같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위치를 지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위드스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이츠가 되겠죠. 그죠? 자, 하이츠 해서 이미지 img 하이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주면 되게 뭐 되는데 왜 안 되노 또. 예. 복사를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상을 넣어 줘야죠. 그죠? 드로우 이미지. 그 누굽니까? 디스 프레임을 줘야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미지를 중앙에, 프레임 중앙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왜 이렇습니까? 자, 이미지를 중앙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자, 여기 위드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야 나누기가 먼저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 됐나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자, 이렇게 500, 500이 나왔고요. 자, 사라졌다가 올렸다가 이벤트 큐가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이게 로딩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다시 하면 괜찮아지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리사이저블 해서 줄일 때는 크게 그대로 남아있는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펼쳐버리면 로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AWT가 아주 단점이 많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객체를 땡겨 올리고 싶을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위에 있는 툴킷의 get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다 됐죠. 예.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위치를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뭐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뭐 이렇게 내가 줬다, 이렇게 줬는데, 자, 이거를 내가 중앙에 위치 안 하고 뭐 여기다가 10 이렇게 줘도 주면 어떻게 될지 보죠.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10 이렇게 했는데 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 중앙이 안 되죠? 맞습니까? 예. 이미지가 크다. 그죠? 1200에 799, 1200에 800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땡겨와서 그려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로우 이미지 이 내용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드로우 이미지, 그리고 화면이 닫혔다가 뭐 어째저든 할 때 페인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놈이 바로 AWT 스레드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AWT 스레드는 0.1초마다 리페인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죠. 맞나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리페인트 메서드가 없어요.
맞죠? 없잖아. 안 그래요? 여기서는 리페인트 메서드가 없죠? 왜 없죠? 왜 없죠? 네. 여기에서 리페인트를 해야 될 그게 없잖아요. 다시 그래야 될 우리가 뭐였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라졌다가 올라올 때 이거는 AWT 스레드가 화면이 사라졌을 때 얘는 자동으로 AWT 스레드가 페인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아이콘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것도 역시 AWT 스레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사라졌다가 일로 이래 들어오는 것도 역시 AWT 스레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리페인트를 뭔가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글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맞죠?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리페인트 메서드를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리페인트를 호출해야죠. 그래 이 그림이 유지가 될 거니까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거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그젠플 여기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예? 여기서 했을 때 여기 뭡니까? 마우스 드래그도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보죠. 가지고 와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자 이걸 갖다 붙이고 그리고 임플리먼트 해서 마우스 모션 리스너 맞죠? 예, 이렇게 했어. 근데 왜 에러가 뜨죠? XY가 없었죠? 예. int x는 0, int y는 0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러가 나는 거는 GIMG는 이미지 객체였잖아요. 그죠? 이미지 객체였으니까 얘는 누구한테 얻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얻어내야 되겠죠. 그죠? 맞죠? GI, 이걸 해야죠. 자, 그래픽스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GIMG 해서 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IMG는 먼저는 img.get graphic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어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나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뭐 문제가 됐네요. unsupported operation toolkit 이미지 자 그래픽스 이그젬플 30번째 메인 이거는 7번째 줄 호출할 때 30번째 줄 여기서 문제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get 이미지를 얻어냈고 이미지 객체에서 get graphics 얻는데 문제가 왜 되죠?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create 이미지 잠깐만요. 리페인트 메서드를
0.1초마다 AWT 스레드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죠? 예, 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가 뭐다, 나중에 어차피 컨트롤이 될 놈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는 놈이 컨테이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한 컨테이너들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배치 관리자가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였고, 그 레이아웃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널로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값을 줘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컴포넌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뭐 버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 필드라든지 텍스트 에어리아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다 해봤고요. 또 이제 그래픽스 관련돼 가지고 AWT 스레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알게 됐으며, 또 뭡니까? 뭐였죠? 그리고 페인트 메서드 뭐 이렇게 고출되는 방법 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예. 일단 이 정도의 개념만 들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FX 들어가 가지고 하는 데는, FX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코드들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하드 코딩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맞죠? 하드 코딩 하니까 코드 길어지고, 그리고 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뭐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상당히 코드가 길어지고 진짜 빡세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AWT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들어올 때 설명을 했듯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나 컨테이너나 그리고 이벤트가 뭐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한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만 여기서 숙지하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리스너다, 뭐 이벤트 핸들러다, 그리고 뭐 이벤트 근원지다, 그리고 그거를 돌려주는 AWT 스레드가 존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제 뭐 일단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UI 프로그램에서 GUI 프로그램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은 좀 알아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다 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내일부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IO하고 람다 fx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자바는 이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MySQL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됐죠? 예.